대학 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대학 전공과 관련해서 우리 고등학생분들이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다뤄볼 학과는 바로 교육계열, 사범계열 쪽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나는 나중에 미래에 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이쪽에 좀 보실 것이고요. 공부도 그래도 꽤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는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아를 가리키는 유아교육, 그리고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교 여기까지를 사범계열에서 커버를 하는 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할 거면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뒤로 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통상 우리가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요, 처음 학교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유치원 선발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범주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린 애들, 보육으로 들어가는 경우는요, 교사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긴 한데, 교육부 소속은 아니죠. 이쪽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계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보면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유아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다? 그럼 유아교육과를 가면 되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이대 초등교육학과나 각 지역의 교대를 가시면 됩니다. 물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뭐 그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정교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흔히 대학에 알고 있는 사범대학교에서 전공을 해서 뭘 보죠? 임용고시라는 거를 봅니다. 임용고시를 통해서 이제 교사가 되는 것. 이게 아주, 베스트죠. 여러분들. 이게 베스트 경로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이 많겠죠. 그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요.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 영어, 수학 수업 많이 하죠. 맞아요.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여기가 제일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사도 제일 많이 뽑아요. 자, 교사를 제일 많이 뽑으니까 이 세 개는 어떻겠어요? 대학에서도요. 대학 입시할 때 경쟁률이 엄청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하면 정말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가 있는 만큼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전공들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임용고시 때 없으면은요, 선발 공고에 없으면 그냥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임고 리스크가 있거든요. 다른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교과목을 생각할 때는 진짜 그 길로 갈 수 있는지 정말 몇 년 동안 채용 공고, 교사 채용 공고가 없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범대에 진학을 하면은요, 일단 교육학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여러 가지 배우는데, 자, 여기서 또 성적이 좀 높아야 되고요. 이걸 반드시 필수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학과 학생들하고 뭐 수업도 들어보고 저도 가르쳐보고 해봤는데, 이쪽에서 학생들이 조금 약간 고등학교 같아요. 특히 교대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교육학 플러스 내가 지금 교사가 되려고 하는 전공 교과, 보통 이렇게 해서 조금 대학에 가면은요, 수업 부담이 있는 게 바로 이쪽이에요. 그런데 교육학을 배우는 게 학교에서는 쓰임이 있는데 학교가 아닌 곳에서의 쓰임은 상당히 적겠죠. 그래서 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한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데, 그 외에 보통은 우리가 많이 가는 데가 이제 학원 강사 쪽을 많이 가는데,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 성공하면 돈 훨씬 많이 법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업 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솔직히 약간 공부한 게 거리가 멉니다. 근데 보통 사범대 학생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범대에서 나는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 사람을 선발을 할 때 이런 사범 계열을 조금 HRD 쪽에서 상당히 선호해라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RD 요즘 사람 교육하는 거 다 뭘로 해요, 여러분들? 사람 교육하는 거 전부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모바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컴공을 나온 친구들이 오히려 일로 취업하기가 쉽지, HRD가 사범대를 선호해? 이거는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특별히 이렇게 거론하면 그런데,
뭐 연대나 고대에 이렇게 좋은 학교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기업에 오겠대요. 그래서 HRD 하겠대요. 아이, 그럼 당연히 선호하죠. 연대 고대인데. 그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범대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에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 네임밸류는 좀 떨어지는데 사범대가 상당히 유명하고 이런 학교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거기 입결도 상당히 높고요. 가보면은 뭐 교양 과목 같은데 이미 성적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학점을 높게 받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경우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일단은 임용고시 그 학교별 합격률이 있거든요. 이 합격률을 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보통은 이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요. 입결 점수가 높았던 대학의 학생들이 나중에 임용고시를 좀 합격하는 비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갔던 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임용고시도 합격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도 무시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학교를 좀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 전공별로 선발하는 인원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적은 인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임고 붙을 사람 나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하실 때 여기 지금 제가 위에 제 머릿속에 쭉 이렇게 안내된 전공들 있잖아요. 그냥 성적 맞춰서 일단은 사범대라고 생각해서 아무데나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임용고시 합격을 못하면요, 이제 학원 쪽이나 아니면 기간제 교사 이런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게 있어요. 좀 초등 쪽으로 갈수록 좀 자기네들끼리 파벌 싸움이 심하고요. 중고등학교로 오게 되면 그런 건 없는데 보통은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 안 했는데 지금 하십니다. 그 기간제는요, 정규 교사랑 임고를 통과한 교사랑 뭐가 다르냐면요, 이 호봉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호봉이 올라가면 더 이상은 오르지 않는 뭐 이런 약간의 이 차별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학연금 가입하지 않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 기간제 교사만 하는 이 후배들도 있어요. 근데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요, 일정 기간 다니면서 워낙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제 교사만 해도요,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은 없어요.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정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핸디캡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교과가 꽤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 중에서 여러분들 그 전문교과라는 이 전문교과 1, 2가 있는데, 여기에 보통 뭐 외고나 국제고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있는 전공들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클러스터 안에 개설될 확률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사범대를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교육대학원을 나와서 교사가 되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임이용이라던가 뭐 이런 기술학 관련된 부분은 전공자들 중에서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교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꽤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던 교과목이라면 사범대에 진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임용고시를 뒤에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 만큼 조금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진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과 돈이 좀 드는 문제가 있고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립대에 있는 사범대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다니진 않잖아요. 국립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임고 합격률은요, 결국에는 그 학교의 분위기와 교수님들의 어떤 이 공부를 끌고 가는 분위기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한번 보시고 진학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임용고시도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 학원에 보시면 그 학원 선생님들 쫙 이렇게 한번 프로필 보세요. 다 엄청난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무래도 어때요?
뭐 학교에서 물론 공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필요하겠죠. 그분들한테 수업 들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롱텀, 좀 긴 거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전공이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아마 꽤 큰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부터는 정말 교과목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통합 클러스터 안에 다른 쪽에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탐구 교과 수업을 듣고 저쪽에서는 뭐 전문 교과 수업을 듣고 이렇게 아마 이동은 아니지만 내가 필요로 한 수업을 맞춰서 뭐 다른 학교 애들과 클러스터 안에 공통 학군처럼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는 이런 형태가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단위에서는 조금 통합이 이루어지고 교사의 수가 줄어들겠죠. 자, 이러한 부분 조금 예측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뽑을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교사의 꿈을 가진 분들이 있고요. 또 없어지는 직업도 아니고요. AI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게 또 바로 교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사범계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호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